1년이 지나니까 애가 살이 이렇게 찐 거예요. 비만도가 엄청 높고 그다음에 간 수치가 엄청 높게 나온 거예요. 정상 대비 어느 정도까지 가요? 한 2배에서 어떤 수치는 3배까지 올라가 있어서 한 달 반째 검사를 했는데 네. 간 수치가 쑥 내려갔어요. 정상. 끊었는데도. 당신이 먹는 것이 곧 당신의 건강입니다. 닭먹당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제 옆에 사랑, 감사, 축복님께서 나와주셨는데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저는 40대이고 수원에서 살고 있고 중1 아들을 키우고 있는 사랑, 감사, 축복 닉네임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중학교 1학년이 이제 한참 사춘기가 시작될 나이인데 지금 슬슬 오고 있는데 아직까지는 손잡고 다니는 오, 아직은 진짜. 사이입니다. 아직까지 손을 잡고 다니세요? 네네, 아주 다행입니다. 저는. 모자 사이가 참 좋아서 보기 좋습니다. 네. 네, 오늘 이렇게 출연하시게 된 계기가 네. 사랑님께서 예전에 몸이 안 좋으셨다가 네. 좋으신 얘기, 그리고 또 이제 아드님도 그쵸. 조금 이제 몸 건강에 문제가 있었다가 지금은 좀 많이 좋아졌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그 얘기를 한번 같이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건강을 챙겨야 되겠다라는 마음을 20대 때 하셨다고 하셨는데 네. 지금 40대시니까 한 네. 20년 전쯤에 그쵸. 시작을 네. 하셨겠네요. 네. 네, 정확한 이유가 있을까요? 저는 성격상 이렇게 완벽하게 뭘 하자 그런 건 아니었지만 응급실에서 10년 6개월을 제가 근무하게 됐어요. 병원 응급실에서요? 네네. 3교대를 계속 하다 보니까 이게 점점 피로와 안 좋은 그런 수면 부족과 이런 것들이 쌓이면서 몸이 막 활력이 없어지고 막 처지고 뭔가 활동력이 많이 떨어졌어요. 그리고 이렇게 좀 나태해진 거, 우리 안일하게 이렇게 좀 지루하게 생각하는 그런 일상들을 너무 많이 보내게 되면서 이렇게 살면 내가 안 되지 하면서 병원에서 이제 여러 가지 활동들이 있었어요. 볼링 동호회도 있었고 스쿠버 동호회도 있었고 책 독서 모임도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참여하면서 많이 건강을 이제 회복하게 된 것 같아요. 먹는 것도 이렇게 막 바깥에서 사 먹는 게 아니라 집에서 엄마가 해주는 것 위주로 먹으려고 노력을 많이 했었어요. 더 많이 좋아지시는 건가요? 그렇죠. 많이 좋아지고 네. 이제 한 7년 차가 넘어가니까 네. 그때는 제 몸도 많이 안정되고 몸이 편해지면서 몸도 좋아지고 그다음에 활동을 하니까 사람이 에너지가 넘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아이를 낳기 전까지 네. 열심히 병원 생활을 했었던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아까 10년 정도 응급실에서 근무를 하셨다고 하셨는데 네. 그러면 이제 중간에 그만두신 거잖아요. 네. 그만두시고 어떤 일을 하시게 된 건가요? 그만두고 이제 아이만 집중적으로 제가 육아를 하다가 신랑과 함께 음식점을 경영하게 됐어요. 음식점을 하더라도 제가 못 먹는 거는 못 하겠더라고요. 그래서 네. 반찬 가짓수도 딱 무김치 하나였고 네. 밀면집을 했었거든요. 밀면집. 그래서 그냥 밀가루만이 아니라 네. 고구마 전분과 메밀가루가 들어간 그런 밀면집을 운영하고 네. 최대한 나쁜 거를 좀 없애고 레시피를 부산 가서 전수를 받고 오는데 그런 것들을 좀 배제 많이 하면서 손님들한테 인기도 있고 건강한 음식으로 좀 많이 노력하면서 음식점을 운영하게 됐어요. 네. 음식점 몇 년 정도 운영을 하신 건가요? 음식점은 6년 정도. 아, 네. 그래도 5년은 넘으니까 역시 네. 그것도 안정화가 되더라고요. 네. 지금 그럼 계속 운영을 하고 계신 건가요? 음식점을 하다 보니까 이렇게 근골격계 이쪽 관절이라든가 이런 데가 너무 많이 아파갖고 네. 지금은 조금 쉬고 있어요. 이제 쉬게 된 지 한 달 됐네요. 한 달? 네네. 얼마 안 되셨네요. 네. 그럼 이제 6년 정도 음식점을 운영하시면서 네. 건강이 좀 많이 안 좋아지셨다고 하셨는데 네. 이제 어떻게 건강이 안 좋아지셨는지 한번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우선 첫째로 아침부터 밤까지 일을 계속 해야 하니까 이게 쉴 수가 없거든요. 음식점은 계속 손발을 움직이고 뛰어다니고 계속 끊임없이 뭔가를 재료 손질을 하고 해야 하니까 손목 관절, 무릎 관절이 우선 제일 많이 안 좋아지고 계속 서 있으니까 고관절까지 삐그덕삐그덕 거리더라고요. 그리고 저희 신랑은 면을 뽑을 때 제면기에서 나오는 그런 증기들을 계속 쐬고 가스 냄새가 많이 나잖아요. 그러니까 얼굴이랑 이런 목, 그다음에 등 이런 데 염증 반응에 의해서인지 뾰루지가 요만큼 났다가 점점 커져갖고 결국에는 수술을 해서 그것을 염증을 제거하는 정도까지. 그다음에 힘드니까 음식을 안 해 먹잖아요. 그래서 배달 음식을 많이 시켜 먹고 외식을 많이 하다 보니까
또 몸에 안 좋은 것이 많이 들어서 염증도 많이 생겼던 것 같아요. 그래서 감기도 많이 달고 살고 그다음에 두드러기도 나고 그래서 새벽에 응급실로 갈 정도로 두드러기가 심해갖고 주사도 맞고 그랬었어요. 그 주저도 많이 났다고 들었는데요. 그게 제가 음식점을 시작할 때 한두 개 정도 있었거든요. 네. 근데 3년 차 다니까 이게 옷을 입고 벗고 할 때마다 지젖이 얼마나 커졌는지 이게 나 쓸려서 너무 아픈 거예요. 네. 그냥 시간이 없으니까 이걸 그냥 미뤘거든요. 치료받는 거를. 한 4년째 되니까 지젖이 한 100개가 넘게 막 이렇게 이제 올라가고 여기 겨드랑이랑 가슴 밑에까지 이 지젖이 그렇게 번지더라고요. 피부과 가서 다 제거를 했어요. 그 다음부터 엄청나게 좀 관리를 해야 되겠구나 마음을 먹고 이제 시작하게 된 것 같아요. 건강한 식재료로. 지젖을 제거하시고 나서 이제부터 좀 관리를 해야 되겠다. 네. 필요성을 느끼시고 엄청 그때부터 느꼈어요. 네. 네, 하셨다는 얘기죠. 그러면은 음식점을 6년 동안 하시면서 네. 몸이 계속 나빠지셨다가 네. 쥐젖이 뭐 100개 이상 생겨서 네. 더 이상 안 되겠다. 그래서 병원 가서 싹 제거하시고 네. 그리고 그 뒤부터 이제 좀 먹는 네. 거와 건강을 챙겨야 되겠다 하신 게 네. 음식점 시작하시고 나서부터의 몇 년 차? 지금 그게 4년 차 때. 4년 차 때. 네, 4년 차 때 이제 조금 이제 가게가 자리를 잡으면서 이제 안정이 되니까 그때부터 이제 저를 돌아볼 시간이 생겼던 것 같아요. 그럼 6년 네. 중에서 한 3년은 네. 그냥, 힘들게 보내셨고 네. 뒤에 3년은 이제 관리를 하신 기간이네요. 네네. 그 몸이 안 좋아지셨다는 그 시기 때 네. 사랑님 말고 가족분들의 몸 상태는 어땠나요? 저희 아들은 그러니까 초등학교 2학년일 때 저희가 이제 음식점을 시작하게 됐는데 1년이 지나니까 애가 살이 이렇게 찐 거예요. 근데 거기에 코로나까지 겹쳐갖고 활동량이 줄어들고 학교도 안 갔잖아요. 좋은 음식을 챙겨줄 수 있는 조건이 아니었기 때문에 막 시켜 먹었어요. 그래갖고 막 네. 엄청나게 몸무게가 늘어나는 이유가 네. 배달 음식 때문에. 네네. 햄버거 엄청 좋아하게 됐고 그때 햄버거, 뭐 피자, 족발, 중국 요리, 중화 요리 어른들도 그렇지만 애들한테는 이게 더 확 금방 나쁜 건 더 영향을 미치더라고요. 4학년 때 피 검사도 하고 비만도 검사를 하는데 저희가 비만도가 엄청 높고 그다음에 간 수치가 엄청 높게 나온 거예요. 아이인데도 간 수치가 네네. 높게 나왔어요. 뭐 OTPT라고 해서 뭐 그 간 효소를 보는 네네. 그런 수치도 굉장히 많이 올라가 있고 너무 무서웠어요. 정상 대비 어느 정도까지 가요? 한 2배에서 어떤 수치는 3배까지 올라가 있어서 막 아이와 함께 병원을 갔는데 그러니까 혈액 검사를 하는데 피를 한 4-5통을 뽑더라고요. 아이한테. 의사 선생님은 이제 결과를 들었는데 선생님이 너가 스스로 할 수 있는 걸 해야 하는데 엄마 아빠가 해줄 수 없는 부분이다. 그래서 설탕이 들어간 가당 음료만 먹지 말아라. 그렇게 얘기를 해주시더라고요. 딱 한 개의 포인트가 네. 음료를 먹지 마라. 네. 가당 음료를. 네. 왜냐하면 우리가 배달 음식 시켜 먹으면 콜라, 그쵸. 사이다 이거 네네. 기본이잖아요. 그래서 저희 아들은 또 사이다파예요. 그래서 사이다를 엄청 좋아했는데 그렇게 애가 가당 음료만 먹지 않았을 뿐 다른 거는 뭐 일상이랑 똑같았거든요. 평소랑. 네네. 근데 한 달 반 새 검사를 했는데 네. 간 수치가 쑥 내려갔어요. 아, 정상. 그 음료만 끊었는데도 네. 정상 수치까지 내려갔다. 네. 여전히 피자 족발 뭐 여전히 치킨은 뭐 먹고. 저희 일상은 너무 바쁘고 힘들고 네. 예, 주방에 설 수 있는 시간이 별로 없었어요. 음식점은 하지만 집에서는 주방에 안 들어가는 이런 상태였는데 어떻게 음료 하나만 아이가 자제했을 뿐인데 네. 간 수치가 바로 내려가고 이제 그 다음부터 아이도 좀 조심하게 된 계기가 됐어요. 간 수치의 원인이 이제 지나친 과당 섭취로 인한 지방간. 그럴 수도 있어요. 네, 지방간으로 인해서 간 수치가 많이 올라간 거겠네요. 뭐 원인을 알기는 매우 어렵겠지만 그런 설탕과 관련된 그런 것들이 많이 좀 영향을 미치지 않았을까. 그다음에 활동량 저하. 그 많은 분들이 좀 이제 헷갈려 하시는 게 음료 중에서도 좀 건강을 찾기 위해서 오렌지 100% 들어가 있는 오렌지 네. 주스, 뭐 사과 주스를 100%니까 이게 다 갈아서 딴 건 안 들어가겠지라고 하지만 실제로는 거기에 액상과당이 굉장히 많이 첨가가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요. 네, 다만 그 오렌지를 갈 때 오렌지만 갈았다는 얘기고 거기에서 또 맛을 더하기 위해서 액상과당이나 설탕 같은 게 들어가는데 건강한 줄 알고 마셨다가
당 수치가 막 파라고 네. 그래서 지방간까지 가는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과즙 좋다고 하니까 네네. 또 막 갈아서 막 과일 막 넣어서 믹스기에 막 믹서에 갈아갖고 막 마시기도 하고. 그건 거의 설탕물하고 비슷하죠. 그 완전 설탕이었던 네. 거죠. 음료수만 딱 네. 끊어서 수치가 정상적으로 돌아왔다는 게 정말 다행이네요. 그러니까요. 아이들은 이렇게 모든 게 드라마틱하게 변화하는 것 같아요. 나쁜 걸 주면 확 나빠지고 좋은 걸 주면 확 좋아지고 이게 정말 바로바로 나타나니까 네. 우리가 아이들을 대할 때 이제 어떻게 대해야 되는가랑 뭘 줘야 하는지 이런 거는 이제 생각을 많이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정말 네. 부모님들 정말 많이 고민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남편분께서는 몸 상태가 어떠셨나요? 점점 가게를 하면서 이제 관절이 너무 아프고 면을 이렇게 말다 보니까 저희가 가게를 그만두게 된 이유가 어느 날 식자재 이제 재료를 사러 갔는데 손목부터 여기까지 고무줄이 이렇게 팅 늘어나면서 툭 끊어진 느낌 있잖아요. 그게 여기서 느껴졌대요. 여기 한두 번 느껴졌으면 또 참고 내년에 해야지 뭐 이럴 텐데 횟수가 반복되다 보니까 이러다가 나 이 팔 못 쓰게 되는 거 아닐까? 이런 마음이 들 정도로 이제 손부터 면 요리를 하니까 손부터 많이 망가졌어요. 엎드기까지 이렇게 잘 못 쓰고 젓가락질도 못할 정도로. 그렇게 이제 남편분하고 아이 건강이 나빠져서 3년 정도 음식점 하신 지 3년 정도 지나고 난 뒤에 좀 본격적으로 관리를 하셨다고 하셨는데 그럼 어떻게 변화를 주셨나요? 우선 가공식품을 안 먹으려고 노력을 많이 했어요. 농산물을 직거래할 수 있는 그런 이제 분들을 통해서 사과, 옥수수, 감자, 그다음에 새롭게 나오는 채소들 있잖아요. 공심채, 베트남에서 많이 먹는 공심채라든가 이런 야채 많이 먹었어요. 좋은 거는 먹으려고 노력했고 빵이나 과자나 이런 가당 음료를 줄이고 저도 마찬가지로 활동량을 늘리면서 그렇게 식재료를 사용하다 보니까 좀 좋아진 것 같아요. 음식점을 하시면서 시간이 없으셨을 텐데 어떻게 그래도 많이 드시려고 노력을 하셨네요. 네, 이제 그 경각심을 느꼈잖아요. 그러니까 몸이 점점 안 좋아지니까 음식점을 오전부터 오후까지 하던 영업 시간을 점점 줄여갖고 그래서 준비한 재료가 끝나면 재료 소진. 그렇게 해서 저희는 좀 쉬려고 좀 마음을 먹었는데 이 시간을 올해는 진짜 좀 너무 안 좋아갖고 11시에 오픈해서 3시에 끝났거든요. 그러면 되게 짧게 4시간 딱 끝내고 우린 집에 가서 오후 시간을 즐기려고 했는데 이 시간을 줄이다 보니까 손님들 그때 더 많이 하루 종일 오실 손님이 그 시간에 몰리더라고요. 그래서 집에 가면 이제 조금 누웠다가 쉬었다가 근데 어쨌든 좀 시간이 늘어났어요. 그래서 영업시간을 줄이고 건강을 챙길 수 있는 그런 정보들을 많이 공부를 했어요. 그랬더니 훨씬 그 삶이 좀 더 여유로워지고 나쁜 음식 먹으면 성질도 많이 내는 것 같아요. 그냥 자기가 화가 확 솟구치거든요. 근데 좋은 음식을 먹고 그 야채랑 이런 감자라든가 옥수수라든가 이렇게 간식도 편안한 거 먹고 이렇게 하면 순해져요. 좀 그래서 가족들도 많이 좀 편안해진 것 같아요. 그래서 서로 성격적으로 부딪히는 면이 있어도 아무리 같이 일하면 부부끼리 같이 일하면 막 싸우거든요. 근데 그런 빈도도 많이 낮아졌어요. 그러니까 먹는 음식에 따라서 성격도 좀 좋아지게 됐어요. 그런 얘기는 종종 듣습니다. 아무거나 막 먹었을 때는 기분도 되게 다운되면서 성질이 되게 많이 나는데 최대한 자연식으로 먹게 되면은 좀 차분해지고 좀 더 좋아진다는 얘기는 정말 종종 듣는 것 같습니다. 아이를 키우시다 보니까 또 이제 아이 육아에 대해서 좀 남다른 방법으로 키우신다고 하셨는데 그것 좀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거제에서 맨 처음에는 이제 아이를 이제 서울에서 살다가 신랑 따라서 거제에 가서 이제 처음엔 살게 됐거든요. 아기가 그 어렸을 때는. 그래서 그때는 아무것도 몰라갖고 진짜 애한테 막 소리 지르고 막 초보 엄마로서 막 이것저것 막 해주고 뭐 카더라 하는 거 하면은 다 사고 막 그랬었거든요. 근데 이렇게 하니까 이건 뭔가 아닌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책을 불량육아라고 해서 이제 책을 딱
읽었는데 이거는 진짜 저한테 퀀텀 점프를 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었던 책인데, 이 분이 하는 얘기가 우리가 임신만 하면 다 되는 줄 알잖아요. 그래서 임신과 관련돼서는 막 이렇게 되게 좋고 이런 얘기들이 많이 나오는데, 실제적으로 아기를 낳은 후에 아기를 어떻게 키워야 되는지에 대해서는 책이 되게 좀 작은 것 같아요. 책도 보고 또 그와 관련돼서 파생적으로 더 많은 육아책을 읽으면서 아이를 자연 속에서 키우고 싶었어요. 그 블로그도 많이 이제 들어가면서 정보도 얻고 그러면서 이제 둘 다 성장하게 됐어요. 엄마가 먼저 성장하고 나서 아이를 보니까 아이가 너무 이뻐 보이는 거예요. 그 시기별로 아이가 나타나는 특징들이 있는데 그게 이해가 다 되는 거예요. 제가 책을 읽으니까 이 시기 당연히 해야 하고 넘어가는 거라고 사랑의 눈으로 아기를 보니까 이게 다 너무 수월하게 잘 넘어가게 됐어요. 그 책에서 또 중요시하는 게 엄마는 식의다. 식의, 음식으로 의사. 엄마가 집안에서 중심이 돼서 이 음식을 잘 차려주면 병원 안 가도 된다. 네, 그냥 책과 함께 좋은 먹거리랑 같이 막 뛰어다니면서 놀고, 그 숲 체험 책이라든가 이런 자연과 관련된 책들을 가지고 어디 이렇게 바깥에 나가면 이 꽃이 무슨 꽃이고 책에 나와 있는 내용을 보면서 그 직접 보고 느끼고 만져보고 경험하고 그런 경험들을 많이 할 수 있었고, 제가 그 인공수정 3번, 시험관 1번 했는데 다 실패하고 나서 가진 아이거든요. 그랬기 때문에 얘가 너무 귀한 거예요. 그래서 잘 키우고 싶은 욕심도 있었고, 좀 더 올바르고 얘가 행복할 수 있도록. 그러니까 엄마들이 대리 만족을 하는 경우가 많은데, 아이 키우면서 자기가 못했던 거를 막 아이한테 시키면서 그런 경향이 좀 있는데, 그것보다는 아이가 행복하게 클 수 있도록 저는 좀 중점을 많이 뒀었어요. 옛날 사진을 다시 인터뷰를 한다고 해서 막 아이 사진을 좀 찾아봤거든요. 근데 너무 애가 너무 해맑게 웃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 웃음을 지켜주려고 내가 이렇게 열심히 하고 있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중학교 1학년인데도 엄마 손을 잡고 다니는 이유가 있네요. 네, 지금도 저희는 실은 이렇게 같이 포옹도 잘하고 껴안기도 자주 이제 많이 하고, 네, 아이가 또 요리하는 것도 관심이 많아갖고 같이 요리하는 경우도 많고, 운동을 해도 같이 하는 경우도 많고. 근데 이제 사춘기가 오니까 점점 친구를 좋아하더라고요. 어쩔 수 없죠. 네, 근데 그래도 여기까지 한 번도 아이랑 큰 트러블 없이 잘 커올 수 있었던 거는 아무래도 그런 먹거리와 아이와 함께 했던 시간에 내가 정말 집중해서 너를 위하는 그런 마음이 전해졌으니까 아이가 이만큼 예쁘게 잘 자라준 것 같아요. 근데 아이들이 보통 이제 어렸을 때 입맛이 한번 자극적인 입맛에 길들여지면 네, 건강 음식으로 돌아오는 게 굉장히 좀 어렵잖아요. 네, 네, 일을 하시면서 네, 배달 음식을 계속 시켜주시고, 네, 그래서 아이가 그렇게 살이 좀 많이 찌고 간 수치도 높아진 거기까지 갔는데 네. 다시 돌아오고 건강식으로 돌아왔을 때 애들이 애기가 잘 그걸 따라왔나요? 야채를 먹었던 그 어렸을 때 습관들이 있어갖고, 다른 아이들은 음식을 좀 가리잖아요. 뭘 안 먹고 이런 게 있는데, 야채를 우선 아직까지 잘 먹어요. 그러니까 배달 음식을 먹었어도 야채는 잘 먹었고, 채소, 야채 이런 거에 대한 거부감은 별로 없는 편이에요. 배달 음식은 지금은 자주 안 먹고, 제가 음식점을 그만둔 후로는 제가 그만두기 전에 엉파에서 나온 제품들을 왕창 사서 냉동실에 다 넣어놨어요. 왜냐하면 습관이 무서운 게 계속 시킬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냉장고에 꽉 채우면 이걸 먹어야지라는 생각이 들어서 문만 열면 바로 소분된 것들을 탁 빼서 바로 후다닥 1시간 내로 조리할 수 있게끔 집에서 많이 하고 있어요, 요리를. 아까 정보를 블로그를 통해서 많이 얻으신다고 하셨잖아요. 네네. 자주 보는 블로그가 있을까요? 네, 그 불량육아 작가님이 만드신 블로그가 있어요. 그래서 지랄발랄 하음맘이라고, 다시. 지랄발랄 하음맘.